먼저 풀을 베어 뱀을 놀라게 하라. 적이 가까이에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험한 주변의 지세를 믿기 때문에 그걸 미끼로 아군을 유인하기 위한 술책인 것이다. 적의 주력 부대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부대로 공격하는 것은 아군의 진격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적이 높은 곳에 주둔하지 않고 평평한 장소에 있는 것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병법 중에 작은 행동을 먼저 보여주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겁을 먹고 경계하도록 만드는 전술이 있다. 이 전술을 달리 말하면 마음속에 자그마한 의혹이라도 있으면 적의 형세를 자세히 조사하여 완전히 파악한 후에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되풀이하여 정찰하는 것이 적의 음모를 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 중국 명나라 말기인 1642년의 일이다. 부패한 정치에 항거하여 농민 반란을 일으킨 이자성은 군대를 파병해 개봉이라는 곳을 포위했다. 이를 안 조정에서는 급히 양문학, 좌령옥 등의 장군에게 20만 광군을 주어 개봉에 집결시켰다. 이에 이자성은 여러 장군을 소집해 대책을 상의했다. 회의 끝에 이자성은 쇠와 쇠가 부딪히면 소리만 요란했지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뱀을 잡기 위해 먼저 풀을 베어 놀라게 만드는 전술을 쓰기로 했다. 즉 이 전술은 적에게 먼저 겁을 주어 아군이 강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한편 광군대장 양문학은 기세를 제압하기 위해 이자성의 진영에 이틀 동안 포탄을 들이부었다. 그러나 이자성의 군대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이자성이 거짓 진지를 만들어 놓고 군사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몸을 피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양문학은 포탄도 떨어지고 더구나 이자성의 포위망 안에 갇힌 꼴이 되고 말았다. 좌량옥 역시 양문학과 똑같은 전술을 써서 잡기 위해 먼저 좌량옥 군대와 인접해 있는 호대위라는 광군 장군의 진지를 공격했다. 이자성의 정예 군사들은 야음을 틈타 호대위 진지를 쑥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자 호대위는 밤을 틈타 급히 도망가고 호대위가 참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좌량옥은 크게 놀라 겁을 집어먹었다. 이로써 좌량옥과 양문학은 완전히 이자성의 포위망에 갇히게 되었다. 이제 광군은 자기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한 이자성은 군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공격은 하지 말고 북을 울리고 나팔을 불며 공격하는 척만 하라. 마침내 북이 울리고 나팔 소리가 천지를 뒤흔드는 듯 요란했다. 그러자 며칠째 군량미 공급이 끊겨 사기가 떨어진 양문학과 좌량옥의 광군들은 질에 겁을 먹고 싸움할 생각도 않은 채 포위망을 뚫으려고 흩어졌다. 이때 이자성은 도망가는 광군을 추격하지 않고 오히려 빠져나갈 길을 터주었다. 미리 퇴로를 예상해 깊은 함정을 파두었기 때문에 애써 쫓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잠시 후 이자성의 군대는 함정 앞에 이르러 광군 수만 명을 포로로 잡고 포차와 병기를 노획했고 그 후 이자성의 부대는 더욱 강대해졌다. 이 전투에서 이자성은 눈앞의 적인 양문학과 좌량옥을 직접 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후미에 있는 호대의 군대를 공격함으로써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뱀을 잡기 위해 풀을 먼저 베어 뱀이 겁을 먹게 만든 전술이었다. 과연 고집불통 안마사. 일본 전국시대의 무장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천하 통일의 기반을 닦아주었던 오다 노부나가가 어느 날 부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농담 한마디를 했다. 나는 요새 사는 재미가 없어. 모든 게 장군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무 내 생각대로 되어가니 재미가 없지. 더구나 내 부하들도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나 복종을 하니 재미가 없단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을 반박할 만한 배짱을 가진 자가 어디 없겠나? 부하들은 오다 노부나가의 농담조차도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의논 끝에 사타이치라는 자를 장군 앞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사타이치는 성 안에 드나드는 장림 안마사였는데 대단한 고집불통 영감이어서 아무에게도 머리를 숙여본 적이 없었다. 부하들은 사타이치를 불러 앞뒤 사정을 말해주고 이렇게 당부했다. 장군님 앞에 가서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 장군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면 아마도 자네에게 후한 상이 내려질 테니까 제대로 하라고. 알겠나? 그런데 부하들의 그런 당부도 모두 허사였다. 정작 오다 노부나가 앞에 나간 사타이치는 고집불통이었던 평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네, 고집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던데 그 소문이 사실인가? 오다 노부나가는 짐짓 위엄을 세워 물었다. 그러나 사타이치는 두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장군님. 어떻게 감히 장군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그저 무슨 일이든 분부만 내리십시오. 불길 속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내 부하들의 말에 의하면 자네는 대단한 고집불통이라던데. 그건 그분들이 꾸며낸 장난입니다. 저는 그저 소심한 안마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오다 노부나가는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안마사에게 물러가라고 말했다. 벌벌 기는 신용을 하며 물러나오는 안마사를 붙들고 부하들이 소리쳤다. 이봐 영감, 왜 그따위로 말한 거야? 영감 때문에 우리들만 혼인하게 생겼잖아. 왜 우리 장군 앞에서 그렇게 바보짓을 했는지 한번 말을 해보라고, 이 영감쟁이야. 부하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사타이치가 평소 모습처럼 얼굴을 붉히며 당당하게 대꾸했다. 무슨 수작들이야? 그럼 내가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를 줄 알았단 말이야? 고갯짓 하나에 패한 나폴레옹. 옆으로 고개 한번 흔든 것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라코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사내가 있었다. 라코스트는 나폴레옹과 웰링턴의 결전장이었던 워털루 근처에 사는 농부였다. 그는 워털루 근처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길 안내원으로 징발되었다. 전쟁에 임한 어느 날 나폴레옹이 쌍안경으로 고지의 능선을 훑어보더니 옆에 있는 라코스트에게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물었다. 그랬더니 라코스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가볍게 옆으로 흔들었다. 잠시 후 나폴레옹은 정예부대인 기병사단에게 고지를 향해 돌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고지의 정상에 도착한 기병사단은 예기치 않게 깎아지른 듯한 벼랑을 만나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고 결국 나폴레옹은 패하고 말았다. 공격을 해도 장애물이 없겠느냐는 나폴레옹의 물음에 라코스트는 공격해서는 안 된다. 즉 아니라는 뜻으로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는데 나폴레옹은 이 행위를 장애물이 없다는 뜻으로 잘못 받아들였던 것이다. 만약 그때 사내가 안 된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패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하찮은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을 라코스트의 이름을 따서 라코스티즘이라고 부른다. 먼저 풀을 베어 뱀을 놀라게 하라. 적이 가까이에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험한 주변의 지세를 믿기 때문에 그걸 미끼로 아군을 유인하기 위한 술책인 것이다. 적의 주력 부대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부대로 공격하는 것은 아군의 진격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적이 높은 곳에 주둔하지 않고 평평한 장소에 있는 것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병법 중에 작은 행동을 먼저 보여주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겁을 먹고 경계하도록 만드는 전술이 있다. 이 전술을 달리 말하면 마음속에 자그마한 의욕이라도 있으면
적의 형세를 자세히 조사하여 완전히 파악한 후에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되풀이하여 정찰하는 것이 적의 음모를 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 중국 명나라 말기인 1642년의 일이다. 부패한 정치에 항거하여 농민 반란을 일으킨 이자성은 군대를 파병해 개봉이라는 곳을 포위했다. 이를 안 조정에서는 급히 양문학, 좌령옥 등의 장군에게 20만 광군을 주어 개봉에 집결시켰다. 이에 이자성은 여러 장군을 소집해 대책을 상의했다. 회의 끝에 이자성은 쇠와 쇠가 부딪히면 소리만 요란했지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뱀을 잡기 위해 먼저 풀을 베어 놀라게 만드는 전술을 쓰기로 했다. 즉 이 전술은 적에게 먼저 겁을 주어 아군이 강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한편 광군대장 양문학은 기세를 제압하기 위해 이자성의 진영에 이틀 동안 포탄을 들이부었다. 그러나 이자성의 군대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이자성이 거짓 진지를 만들어 놓고 군사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몸을 피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양문학은 포탄도 떨어지고 더구나 이자성의 포위망 안에 갇힌 꼴이 되고 말았다. 좌량옥 역시 양문학과 똑같은 전술을 써서 잡기 위해 먼저 좌량옥 군대와 인접해 있는 호대위라는 광군 장군의 진지를 공격했다. 이자성의 정예 군사들은 야음을 틈타 호대위 진지를 쑥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자 호대위는 밤을 틈타 급히 도망가고 호대위가 참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좌량옥은 크게 놀라 겁을 집어먹었다. 이로써 좌량옥과 양문학은 완전히 이자성의 포위망에 갇히게 되었다. 이제 광군은 자기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한 이자성은 군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공격은 하지 말고 북을 울리고 나팔을 불며 공격하는 척만 하라. 마침내 북이 울리고 나팔 소리가 천지를 뒤흔드는 듯 요란했다. 그러자 며칠째 군량미 공급이 끊겨 사기가 떨어진 양문학과 좌량옥의 광군들은 질에 겁을 먹고 싸움할 생각도 않은 채 포위망을 뚫으려고 흩어졌다. 이때 이자성은 도망가는 광군을 추격하지 않고 오히려 빠져나갈 길을 터주었다. 미리 퇴로를 예상해 깊은 함정을 파두었기 때문에 애써 쫓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잠시 후 이자성의 군대는 함정 앞에 이르러 광군 수만 명을 포로로 잡고 포차와 병기를 노획했고 그 후 이자성의 부대는 더욱 강대해졌다. 이 전투에서 이자성은 눈앞의 적인 양문학과 좌량옥을 직접 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후미에 있는 호대의 군대를 공격함으로써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뱀을 잡기 위해 풀을 먼저 베어 뱀이 겁을 먹게 만든 전술이었다. 과연 고집불통 안마사. 일본 전국시대의 무장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천하 통일의 기반을 닦아주었던 오다 노부나가가 어느 날 부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농담 한마디를 했다. 나는 요새 사는 재미가 없어. 모든 게 장군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무 내 생각대로 되어가니 재미가 없지. 더구나 내 부하들도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나 복종을 하니 재미가 없단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을 반박할 만한 배짱을 가진 자가 어디 없겠나? 부하들은 오다 노부나가의 농담조차도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의논 끝에 사타이치라는 자를 장군 앞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사타이치는 성 안에 드나드는 장림 안마사였는데 대단한 고집불통 영감이어서 아무에게도 머리를 숙여본 적이 없었다. 부하들은 사타이치를 불러 앞뒤 사정을 말해주고 이렇게 당부했다. 장군님 앞에 가서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 장군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면 아마도 자네에게 후한 상이 내려질 테니까 제대로 하라고. 알겠나? 그런데 부하들의 그런 당부도 모두 허사였다. 정작 오다 노부나가 앞에 나간 사타이치는
고집불통이었던 평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네, 고집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던데 그 소문이 사실인가? 오다 노부나가는 짐짓 위엄을 세워 물었다. 그러나 사타이치는 두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장군님. 어떻게 감히 장군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그저 무슨 일이든 분부만 내리십시오. 불길 속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내 부하들의 말에 의하면 자네는 대단한 고집불통이라던데. 그건 그분들이 꾸며낸 장난입니다. 저는 그저 소심한 안마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오다 노부나가는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안마사에게 물러가라고 말했다. 벌벌 기는 신용을 하며 물러나오는 안마사를 붙들고 부하들이 소리쳤다. 이봐 영감, 왜 그따위로 말한 거야? 영감 때문에 우리들만 혼이 나게 생겼잖아. 왜 우리 장군 앞에서 그렇게 바보짓을 했는지 한번 말을 해보라고, 이 영감쟁이야. 부하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사타이치가 평소 모습처럼 얼굴을 붉히며 당당하게 대꾸했다. 무슨 수작들이야? 그럼 내가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를 줄 알았단 말이야? 고갯짓 하나에 패한 나폴레옹. 옆으로 고개 한번 흔든 것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라코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사내가 있었다. 라코스트는 나폴레옹과 웰링턴의 결전장이었던 워털루 근처에 사는 농부였다. 그는 워털루 근처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길 안내원으로 징발되었다. 전쟁에 임한 어느 날, 나폴레옹이 쌍안경으로 고지의 능선을 훑어보더니 옆에 있는 라코스트에게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물었다. 그랬더니 라코스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가볍게 옆으로 흔들었다. 잠시 후 나폴레옹은 정예부대인 기병사단에게 고지를 향해 돌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고지의 정상에 도착한 기병사단은 예기치 않게 깎아지른 듯한 벼랑을 만나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고 결국 나폴레옹은 패하고 말았다. 공격을 해도 장애물이 없겠느냐는 나폴레옹의 물음에 라코스트는 공격해서는 안 된다, 즉 아니라는 뜻으로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는데 나폴레옹은 이 행위를 장애물이 없다는 뜻으로 잘못 받아들였던 것이다. 만약 그때 사내가 안 된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패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하찮은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을 라코스트의 이름을 따서 라코스티즘이라고 부른다.